아나콘다만 보면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배우 정정아 씨. 그녀는 2005년 아마존 지역에서 촬영을 하던 중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쪽이 이제 물렸던 상처인데 아나콘다 이빨이 이렇게 낚시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근육을 먹고 있다가 제가 빼니까 이빨이 여기 박히는 상황이 이제 생겼었죠. 이 사고로 그녀가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폐지됐습니다. 이때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그 프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네가 그걸 없앴느냐. 가서 무조건 빌어라.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저를 비난했어요. 아나콘다 물린 거는 그 사람이 뭐 대기 뭐 다치기 그 하기나 뭐 사람 생명이 지장이 있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다친 건데 그걸 갖고 이걸 비하해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그 하는 거는 내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기라. 가난과 신체적 장애를 딛고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혹독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되게 저희를 많이 무시하는 편이었어요. 너 같은 자식을 놓을 줄 알았으면 안 놓을 거 그랬다. 아버지 생각을 거절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식한테 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생각이 이 경험이 있고 옳은 얘기인데 왜 자식한테 져요? 아나콘다 사고 이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진 아버지와 딸.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아빠가 자꾸 날 죄인으로 만들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야지.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왜? 아나콘다 사고 이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던 두 사람이 11년 만에 행복을 찾는 여행에 나섰습니다. 어느새 칠순을 넘긴 아버지와 부록에 접어든 딸 정아 씨. 조심하세요, 조심. 괜찮아요? 어? 무서워요. 아빠 바닥 보지 말고 그냥 제 손만 잡고 앞을 보세요, 앞을. 늘 바위같이 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경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죠? 와. 고전 달력에 들어온 기분? 그런 기분 안 들어요, 아빠? 그죠? 정아 씨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덧없이 흘려보낸 세월이 아쉬워집니다. 이때 갑자기 주위가 분주해집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 중국의 전통이 빠르게 사라지자 옛 모습을 재현해서 사진으로 남겨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까지 나니까 진짜 어떤 약간 신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흐리니까 좀 운치 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이렇게 스모그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한 30번, 40번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아버지와 딸만의 오붓한 첫 여행. 그 어색함을 털어낼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카트 찍기 위해서 참 그 스태프들이 많이 수고를 하는 것 같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걸 보니까 그 가진 한 카트가 참 중요하구나. 그건 아침부터 찍었는데 뭐 밤 늦게 끝났다고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이제 아빠가 생각할 때는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몇 번 안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못했으면 그렇게 오래 찍노 막 그러셨는데 이제 좀 그 느낌이 뭔지 이제 오셨죠. 아나콘다에 물린 그 상처는 사람이 목숨하고는 관계없는 거거든. 상처가 좀 입은 그건데 그걸 갖고 스태프들이 그렇게 잘못했다. 물론 실수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장각한 것 같고 그렇게 비하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일한 것들을 전부 다 헛살을 맺는다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그 흥이라. 그거는 참 네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 또 잘못된 거는 빨리 뉘우치면서 빨리 털어버리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단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아버지. 그게 저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 잘못인 거? 그 아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부모가 안 돼 보면 부모에 대한 심정을 모른다. 진정해라. 응? 응? 아직도 아나콘다 논란의 모든 책임을 딸에게 지우며 죄인을 만드는 아버지. 정아 씨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빠랑 얘기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네요. 그냥 말이라도 네가 그때 혼자 있으면서 그런 일 겪어서 많이 무서웠지. 네가 얼마나 많이 놀랬겠니. 정아야, 그런데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란다. 이렇게라도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이렇게 마음이 다 묻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지 어느덧 40년.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아버지의 속마음입니다. 세상의 다른 아버지들도 자신이 겪었던 사고 앞에서 그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라는 명성이 아깝지 않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인 아나콘다에 대해 쉽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그녀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마존 지역에서 아르보 부족을 체험하던 중 아나콘다에게 물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좀 안쪽이 이제 물렸던 상처인데 정말 많이 아문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상처가 깊게 나서 이 살이 들려가지고 안에 이렇게 막 근육이 다 보였었거든요. 아나콘다 이빨이 이렇게 낚시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제 근육을 먹고 있다가 제가 빼니까 이빨이 여기 박히는 상황이 이제 생겼었죠. 개그우먼 정정아 씨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정아 씨는 촬영 도중 사고로 인한 충격이 체에 가시기도 전에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안전 불감증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로 인해 갑자기 논란의 한가운데 서게 된 정아 씨. 저도 기사에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갑자기 기사로 뜨면서 언론들이 다 알게 되고 방송국도 난리가 나고 아유 인지도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뜨려고 별짓을 다 하네. 뭐 돈 받아내려고 그러냐. 뭐 별의별 말들 비난들 많은 하는 네티즌들도 있었어요. 29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상황. 그런데 아버지마저 그녀의 편이 돼주지 않았습니다. 그 프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가는데 네가 그걸 없앴느냐. 가서 무조건 빌어라. 그래도 감싸줘야 되는 게 가족인데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는데 저희 아버지만 저를 비난했어요. 그녀가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자 아버지와 딸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출연료를 받기로 한 거를 그냥 합의금 쪽으로 받았었는데 그 돈 받으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난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그 순간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지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싶어요. 남보다 더 냉혹하게 딸을 몰아붙였던 아버지. 딸 자식에게 세상 천지의 외톨이가 된 서러움을 겪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딸에게 화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 구리만 나와도 뱀만 나와도 텔레비 꺼뿌요. 진짜 나도 막 하면 내 읽은 거 한 가지라. 물리떡하면 얼마나 놀래겠노. 아가 기겁을 할 일 아이가. 막 따뜻하게 위로 말하면 데가 없었잖아요. 참나. 위로가 무슨 위로가 중요하노? 촬영하는 금액이
하면 그 손에 되는 게 막 1억은 될 거다. 1억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니는 그 사람한테 그 사과를 해라. 촬영하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또 힘들고 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데, 이거만 생각하면 내가 막 속이 고라통이 올 것 같아. 고집센 남편과 안쓰러운 딸 사이에서 속이 타는 어머니. 저 아버지가 그래 말할 때는 나는 옆에서 말을 못해요. 같이 거들면 더 안 좋은 말이 날까 봐서 못 거들어요. 지랑 내랑 많이 울었지 뭐.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별것 아닌 사고로 논란을 키웠다고 화를 낼 수 있을까? 그는 가난과 장애 등 불우했던 삶을 의지와 노력으로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그에게 삶은 아마존보다 더 험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아나콘다보다 더 무서운 현실과 싸웠습니다. 어릴 때 불구가 되는 것 같아요. 되고 아버지도 태어나니까 아버지도 없고 12살까지는 할머니 곁에서 자랐고 12살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18살 때 지 고향을 떠나가지고 서울로 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이 내 혼자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그 책임감을 갖고 살았죠. 고관절 골절로 한쪽 다리가 짧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채 18살에 서울로 상경해 밥값을 벌기 위해 남들보다 열심히 기술을 배운 뒤 자수성가했습니다. 돈을 번 뒤에는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1억을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학교 없었으면은 내가 중학교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학교가 참 고마워서 첫째로 그렇게 중학교에다 장학금을 줬고 사회적으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 하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오늘아 밥 먹자. 칠순을 넘겼지만 경제력이 있는 아버지의 기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두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 긴장합니다. 그 너희 같이 목표가 뭐냐고 너가 한번 생각해보라.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고. 내가 왜 가정을 이루었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왜 일어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지 그 자체를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늘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자라면서도 해야 될 건 안 하고는 살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라. 그런 것이 내 어떤 바람이고 내 원칙이었습니다. 많이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맞고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는 아버지 같이 가족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